안녕하세요. 제 컨텐츠 중 교육용 컨텐츠 시작해 볼 예정입니다. 오늘도 유익한 정보, 지식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시고 꼭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어와 관련되어 있는 내용 가지고 이제 뭐 어떤 용어들이 있는지, 그 다음에 이제 모델을 만들었을 때 해당되는 명칭은 어떤 것들이 있는 건지, 그리고 이제 마우스를 또 어떻게 사용하는 건지, 화면 구성은 또 어떻게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먼저 우리가 솔리드웍스에서 사용하거나 아니면 전체적인 솔리드웍스뿐만 아니라 3D 형상을 만들어내는 프로그램에서는 뭐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자, 우선적으로는 솔리드웍스 알아보기 한번 들어가 볼게요. 아래쪽에 피처를 이해합니다. 피처란 무엇인가? 자, 이거는 이제 제가 하도 얘기가 많아서요. 피처 사전적인 의미를 이렇게 이제 갖다 붙여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피처는 특징 형상, 그 다음에 용어 설명을 보면요. 공작물의 형상, 엔티티는 의미론적인 중요성을 가집니다. KSB, ISO 14649에서는 제조 특징 형상이 사용이 된다라고 되어 있죠. 또는 형체 중심의 모델링,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피처라는 단어를 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거 한번 볼까요? 자, 피처 이해하기. 피처란 무엇입니까? 앞에 나왔던 내용대로 부품을 생성하는 사용 용도 피처로, 여러 개의 피처로 구성이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델을 만들기 위한 많은 구성 요소들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세부를 뜯어서 봤더니 지금 현재 이렇게 모양이 생겨져 있는 형상이 있습니다. 자, 솔리드웍스에서는 아래쪽에 있는 전체적인 요 사각 박스를 베이스 피처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초 형상이라고도 합니다. 토대. 뭐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는 게 훨씬 더 빠를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위쪽에 보이는 요렇게 부드럽게 뭔가를 만들어져 있는 이 부분은 필렛인데 피처. 그 앞에 보면은 베이스, 필렛, 보스, 못따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뒤에 생성되는 형상을 그죠? 피처라고 하기 때문에 요렇게 이제 구분을 지어놨던 거고요. 그래서 필렛 피처, 보스 피처, 못따기 피처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설명은요. 필렛은 이제 둥글게 다듬는 형상을 만들어낼 때 어쨌든 피처에 해당이 된다. 형상이기 때문에요. 튀어나온 거, 뭐 모를 깎은 거, 뭐 이런 식으로 피처를 이해하기 위해서 사용한다. 자, 피처의 종류. 솔리드웍스에서는 전제 깔고 갑니다. 전제를 보고요. 솔리드웍스는 두 가지가 있네요. 자, 먼저 피처인데 피처의 종류. 자, 솔리드웍스에서는 스케치 피처 그리고 논 스케치 피처로 나눠집니다. 자, 스케치 피처는 아래처럼 스케치에 활용을 해서 스케치를 이용을 해서요. 3차원 명령을 통해서 형상을 만드는 겁니다. 기본 토대가요. 이렇게 스케치 그림을 그린 다음에 피처라는 명령어를 주어서 이렇게 형상을 완성시키는 역할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럼 논 스케치는 뭐다? 스케치라는 피처를 사용하지 않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어져 있는 구간에 그죠? 스케치 작업이 필요 없이 형상의 모서리, 면, 꼭지점 이런 것들을 만드는 것을 이제 논 스케치. 그 스케치가 필요 없는 거죠. 스케치 작업 필요 없이 작업한다. 그래서 솔리드웍스에는 크게 스케치 피처와 논 스케치 피처로 나눠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이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거는 이제 스케치 피처와 논 스케치 피처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화면입니다. 자, 스케치 피처에서 보면은
돌출 회전, 그 다음에 스윕 보스, 로프트 보스, 돌출 컷, 그 다음에 스윕 컷, 로프트 컷, 바운다리 컷, 보강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제가 이렇게 칸을 쳐놨습니다. 좀 이해하기 편하시라고 칸을 쳐놨는데요. 스케치 피처에서는 위에 보이는 이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주로 많이 사용을 하면서 스케치를 사용하는 거다라고 이렇게 구분을 졌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논 스케치 구간이 아닌, 이제 우리는 보통 여기는 생성하는 기능이다라고 하면요, 여기는 수정하는 기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이 구간은요. 이해 가시죠? 이 구간은 수정하는 구간이다. 수정하는 기능들이 모여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거예요. 어렵질 않아요. 자, 먼저 이제 프로그램을 열기 전에 먼저 화면상으로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보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다음 볼게요. 자, 모델에 관련되어져 있는 명칭입니다. 모델의 각 부위의 명칭이네요. 지금처럼 현재 형상이 이렇게 하나가 만들어졌습니다. 만들어졌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배워진 것처럼 여기에 만들어져 있는 이 형상의 속성은 무엇일까요? 자, 첫 번째 와이어 프레임이다. 두 번째 서페이스다. 세 번째 솔리드다. 뭘까요? 네, 솔리드죠. 형상을 만들. 네, 우리가 사실 이제 결과물은요, 지금처럼 솔리드웍스를 쓰기 때문에 앞에 이 솔리드웍스이기 때문에 솔리드를 만드는, 그죠? 결과물을 볼 수가 있다. 죄송합니다. 어쨌든 솔리드도 만들어내지만은 이런 이제 서페이스나 와이어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솔리드로 만들어냈을 때 그 부위의 명칭을 보는데 조금 밀렸네요. 자, 모델의 각 부위 명칭인데 여기 지금 보면은 우리가 위쪽에 까만색으로 이렇게 색칠이 되어 있는 우리 보통 라인이라고 보이죠. 그죠? 라인이라고 하잖아요. 이거를 우리는 모서리 선이라고 한다. 모서리 선. 또는요, 엣지라고도 하죠. 엣지라고도 많이 얘기합니다. 엣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모서리와 모서리가 만나는 지점이 있죠. 이 지점을 꼭지점, 세 개의 모서리 점이 만나는 점, 꼭지점이라고 얘기하죠. 그 다음에요, 아래쪽에 보면은 면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실없는 소리 하자면은 우리가 아는 그 면도 아닙니다. 작업하는 면이에요. 작업하는 면을 무한한 공간에서 보면은 그냥 하얀색, 투명색으로 보이기 때문에 어디에서 내가 작업하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투상도나 이런 거 보시면은 정면에서 작업하는 거와 측면에서 작업하는 거랑 또 개념이 틀린 겁니다. 그것도 이제 지나가면서 또 설명을 해 드릴 건데요. 이 면도는 그 기준을 정한다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뭐 제품이 이렇게 이제 하나 만들어져 있습니다. 아니면 실제 제품이 있거나 우리가 투상법을 한다라고 했을 때, 그죠? 투상법을 한다고 했을 때 이러한 부분을 이제 우리가 도면으로 표기를 하게 되는데 여기 방향을 잘 모르면은 내가 어때요? 정면에 만들어야 될 거를 측면으로 놓고 만드는 경우가 발생을 하죠. 그래서 딱 약속을 정하는 건데, 자, 보통은 이제 여기서 바라본 모습을 정면 또는 프론트, 정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죠? 근데 정면으로 바라보는 모습을 지금처럼 이렇게 만들었어요. 자, 이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평면이다라고 했다. 평면이라고 가정한다면 이 부분은 어디에 그려져야 되겠습니까? 이 위쪽에 그려져야 되겠죠. 왜요? 평면도니까요. 요거는 뭐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혹시나 모르신다면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금처럼요. 투상. 이거는 뭐 우리 중학교, 고등학교 뭐
고등학교까지는 아니어도 중학교 정도면은 그죠? 한 번씩은 이런 거 많이 배우시죠. 또는요, 요즘에는 워낙 컨텐츠들이 개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죠? 이런 것도 쉽게 접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보고 있는 요렇게 입체적인 느낌, 요게 이제 보통은요, 우리가 ISO 뷰라고 얘기합니다. 또는요, 등각 뷰라고도 하죠. 등각 뷰. 그죠? 여기에서 수직된 바라보는 방향의 수직으로 그림을 2D화 그림을 그립니다. 그죠? 그림을 그리면 그죠? 그게 투상이 되는 거예요. 투상. 자, 그러면은 이렇게 입체적으로 되어져 있는 부분에서 평평한 면을 기점으로 해서 수직으로 바라보고요. 이 부분을 내가 그림을 이렇게 그려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얘는 투상이 되는 거죠. 자, 다시 한 번 더 간단하게 한 번 더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지금 여기 놓아져 있는 부분이 여기는 이제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보아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측면에서 보아지는 거고요. 3면에서 보아지는 걸 이렇게 방향을 제가 그렸습니다. 자, 현재 아래쪽에 지금 화살표는 우리가 보통 눈이 여기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정면에서 본다. 이건 사람마다 틀리겠죠. 만약에 이 위쪽에 있는 부분을 내가 수직하게 놓고 정면이라고 한다면 이게 정면인 거예요. 하지만 솔리드웍스에서는 여러분들이 작업을 하실 때요, 딱 어때요? 기준이라는 걸 주고 들어갑니다. 기준이라는 걸 주고 들어가고요. 두 번째요, 도면에 정답이 있죠. 도면에 정답이 있습니다. 도면이 이렇게 IS 뷰로 되어 있고요. 그죠? 여기에 형상이 있고 여기에 형상이 있습니다. 자, 여기가 정면이라고 지정하면 무조건 작업은 어떻게 해요? 정면도라면은 작업을 이 면으로 기점으로 이렇게 그리면서 나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아래쪽에 있는 이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요 부분은요, 평면이라고 하는 겁니다. 기준면 또는 평면, 작업면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지요. 어디에서요? 솔리드웍스에서요. 없는 프로그램도 있기 때문에 참고를 하시면 되고요. 우리는 솔리드웍스를 하기 때문에 요거는 꼭 알고 가셔야 되겠죠. 되겠습니까? 자, 다음요. 홀이 이렇게 뚫어져 있으면요, 홀 가운데에 어떠한 기준을 발생시켜야 됩니다. 제도에서 보면요, 우리가 이제 절단 단면도나, 그죠? 절단 단면도, 이 부분을요, 요렇게 잘랐습니다. 잘라가지고 단면 처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모양이 대충 그리면요, 요렇게 보여질 거란 말입니다. 자, 이 그림을 보지 않고요, 이 그림만 내가 봤을 때, 자, 뭐 이렇게 도면 이렇게 그려진다고 보겠죠. 자, 이것만 봤을 때 여기 있는 이 부분은 사각형인가요? 동그라미인가요? 서클 형태인가요?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다가 센터 라인을 그어줍니다. 아, 중심 센터가 여기 있는 거 보니 여기는 어때요? 서클 구간이구나 라고 이해를 하게 되는 거죠. 전체적인 형상에서 센터 라인도 있으면서 이렇게 홀 구간은 단면을 잘라서 보이는 부분은 사각형이지만요. 그죠? 이렇게 중심 센터를 마킹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이것도 다 아시고 계시죠? 모르시나요? 하나 더 설명해 드리자면은 요렇게 생겨 있는 원통을요, 우리가 수직된 상태로 보아서 그린다면은 그냥 일반적인 사각형을 그리게 되죠. 이때 그냥 여기 이런 그림으로 표현을 해 놓으면은 아, 얘 사각형인가 보다라고 이해를 하잖아요. 그래서 얘를 원통입니다라고 이해를 해 주려면 그죠? 추가적인 기호가 필요하다. 그래서 그게 첫 번째가 이렇게 센터 라인을 그어서 만들어 준다라는 거에 이제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기준축을 보여줘야 될 때 이렇게 기준축을 보여서, 그죠? 보여서 아, 여기가 홀이구나, 또는 어떠한 중심의 기준을 잡을 수 있게끔 만들어 줍니다.
이게 기준축입니다. 전체적인 기준축은 아니고요. 자, 그 다음에 원점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 제품의 가장 중간 자리에서 작업을 했습니다. 그럴 때 보여주는 표시 자리죠. 원점입니다. 원점. 되겠죠? 그래서 모델에 이렇게 만들어지고 나면은 지금 같은 이런 형상들을 보시게 되는데요. 자, 여기는 모서리고요. 그죠? 꼭지점, 그다음에 평면, 기준면, 기준축, 그다음에 원점입니다. 그러면 이 부위의 모델의 명칭 중에 설명이 안 됐고 있는데 여기 이 부위는 뭘까요? 이 부위는 뭘까요? 그렇죠. 여기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표면이다. 표면이다. 표면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지오메트리 분석을 해서 이 부분은 뭐다? 선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선에서 어때요? 경계를 만들고요. 이 경계를 꽉 채웠더니 페이스가 되는 거예요. 면이 되는 거고요. 이런 면들을 모아서 만든 게 바로 3차원 모델링 솔리드가 되는 거죠. 이해 가시죠? 자, 다음 과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마우스 사용 요령입니다. 마우스의 기능을 또 알고 가셔야 되는데요. 이런 것들은 이제 왜 하는지가 중요하겠죠. 우리가 뭐 어떠한 제품을 하나 사거나 아니면 조작을 해야 되는 어떠한 행위를 해야 되는 거라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설명서가 필요하죠. 사용 설명서 얘기하잖아요. 그죠? 요즘에는 또 뭐 우스갯소리로 인간 사용 설명서도 뭐 나오긴 하는데 죄송합니다. 자, 어쨌든 사용 설명서 이 중에 조작하는 방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마우스를 두는데 보통은 이렇게 이제 휠 마우스가 되어 있는 부분인데 첫 번째 왼쪽으로부터요. 우리는 명칭을 MB 마우스 버튼 1번, 여기는 MB2, 여기는 MB3라고 명칭을 이제부터는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럴 때 왼쪽 MB1 버튼 대표적인 선택 버튼입니다. 똑같죠? 윈도우 배경이다 보니까 선택하는 거는 대부분 다 이쪽, 그죠? MB1 버튼으로 합니다. 그죠? 그래서 각종 아이콘 선택, 그 다음에 피처, 매니저의 아이템 및 기타 그래픽 요소를 선택할 때 사용하는 버튼 MB1 버튼입니다. 제일 많이 쓰겠죠? 그러죠? 두 번째요, MB2 버튼입니다. MB2 버튼은 휠 마우스인데 휠 마우스 작동하면 어떻게 되는지 볼까요? 가운데입니다. 휠 마우스 버튼. 모델을 회전할 때 하는데 휠을 눌러요. 우리가 휠 버튼을 이제까지 밀고 당기기 했었죠. 그 외에는 잘 안 썼을 겁니다. 근데 간혹 가다가 그죠? 이런 뭐 클릭 할 때가 있습니다. 가운데 버튼으로 클릭 잘 안 하시지만 대부분이 3D 편집 툴, 3D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가운데 버튼 많이 써요. 그래서 휠을 눌러요. MB2 버튼을 살짝 클릭하면은 딱딱 소리가 나죠? 그 상태에서 마우스를 움직이시게 되면은 그죠? 마우스가 회전이 된다. 모델이 회전이 된다는 겁니다. 모델이 회전이 된다는 거고요. 방향으로 마우스 이동. 자, 그죠? 회전시킬 방향으로 마우스 이동. 그러니까 화면에서 모델 회전을 할 때. 로테이트입니다. 로테이트. 그 다음요, 밀고 당기기 하게 되면은 줌인 기능입니다. 확대되고요, 축소되고. 휠을 앞으로 밀고 뒤로 밀고 꼭 이러신 분들 있죠. 이거 반전 안 됩니까? 돼요. 다 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자, 그 다음에요, 화면 이동을 할 때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휠을 누르고 마우스를 이동한다면, 자, 이번에는 화면 이동입니다. 컨트롤 키랑 같이 눌러서 사용을 합니다. 컨트롤 키랑 같이 눌러서 사용을 하고요. 그렇게 해서 전체적인 형상을 회전, 이동, 화면, 움직임들을 컨트롤하는 게 바로 이 휠 마우스의 역할입니다. 자, 그 다음에요.
세 번째 있는 MB3 버튼의 역할입니다. 요거는 팝업 메뉴예요. 팝업 메뉴. 팝업 메뉴. 팝업 메뉴가 뭡니까? MB3 버튼은 속성 뜨지요. 속성. 속성 뜨는데 속성에 해당되는 그죠? 파일들을 선택하기 위해서 메뉴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팝업 메뉴가 뜨는 게 바로 MB3 버튼의 역할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자, 다음이요. 자, 파트를 이제는 작업을 하기 위해서 솔리드웍스를 열어야 하는데, 솔리드웍스에서 파트 작업할 때는 어떻게 작업하냐? 우리가 한글이나 엑셀 요런 것처럼요. 그냥 딱 열었을 때 기본적으로 깔고 나오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세문서라는 거를 지정해 줍니다. 이 아래 보시면은 이 그림처럼 처음부터 이런 빈 화면으로 뜹니다. 솔리드웍스 이렇게 하고 떠요. 그러면 작업을 하고 싶습니다. 한글 엑셀 같은 경우는 그냥 화면이 떠 있는 상태죠. 그래서 작업하면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3D 소프트웨어는 아니면 이런 프로그램들은요. 파일에서 항상 또는 세문서를 눌러서 작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문서를 눌러서 작업하는데 자, 파트가 있고 어셈블리가 있고 도면이 있다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문서 형태로 수정, 저장, 작업, 시작 템플릿으로 사용 가능하다는 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시스템적으로는 그냥 열어서 사용을 하되 문서에 따라서 어떤 문서는 배경화면이 검은색이다. 내가 만드는 3D 형체가 녹색이다. 자, 그렇게 해서 문서 형태로 저장을 우리가 미리 저장들 라인 색깔, 라인 타입, 솔리드 형태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저장해서 그냥 추후에도 계속적으로 영구적으로도 사용할 수 있게끔 해놓는 게 바로 템플릿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윈도우 기반으로 프로그램이 되어 있다 보니 표준 아이콘, 워드, 엑셀과 같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건 무슨 말이냐면 아이콘들이 미숙하죠 많이. 그죠? 이 앞에 있는 거 잠깐 볼까요? 자, 보세요. 이렇게 이제 아이콘 하나 나와 있고, 그죠? 글자, 설명 나와 있고 하다 보니까 상당히 익숙합니다. 그죠? 익숙해서 선택하는 것도 클릭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그리 어려운 건 없을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여기에 나와 있는 화면 구성이 처음에 솔리드웍스를 오픈했을 때 나와져 있는 모습이고 두 번째는 세문서를 열어서 파트를 만들 거냐 조립을 할 거냐 아니면 2D 도면을 만들 거냐의 옵션을 준다 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위쪽에 있는 이 문서 형태 한번 볼게요. 문서 형태의 모습입니다. 자, 파트 어셈블리 도면 작업창을 선택할 수가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여기에 해당되는 메뉴를 클릭하시게 되면은 어때요? 여기에 맞는 기능들이 최적화되어서 세팅되어져서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럼 파트는 무엇이냐? 단일 설계 파트의 3D를 만든다. 그 다음에 어셈블리는요, 파트가 이미 만들어져 있고요. 그리고 그런 파트들을 모아서 조립을 한다. 결합이라고 되어 있죠. 도면이요,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것을 어때요? 도면, 우리가 알고 있는 도면, 2D 도면으로 만든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파트 아래쪽에 이렇게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조립품을 구성하는 여러 가지 부품 중 하나의 단품을 만드는 작업이다 라고 했을 때요, 보통 우리가 이 작업을 제일 많이 하죠. 두 번째요,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조립을 하는 겁니다. 분해를 또 해야 되고요, 조립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조립 플러스 분해. 여기에 이제 필요한 게 뭐냐면 조립되는 과정에서 검증도 어느 정도는 하실 수가 있어야 됩니다. 도면이요, 말 그대로 이렇게 지금 보여지는 설명서라든지 조립 순서, 파트리스트, 도면화 이런 작업을 할 때 도면 작업을 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어려운 건 없습니다. 단순하게 생각하십시오. 자, 그 다음에 이제 화면 구성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한 번 더 설명을 해 드리자면요, 보시게 되면은 솔리드웍스의 로고 그리고 1번 메뉴 모음입니다. 위쪽에 있는 부분들이
숨겨져 있는 이 아이콘들이 숨겨져 있는 메뉴가 여기 다 들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일일이 찾아가는 게 귀찮으니까 어때요? 아이콘화 시켜 놓아져 있는 거고요. 그 아래쪽에 2번 항목에 보시면은 아이콘, 그죠? 이렇게 간단하게 돼 있고요. 3번 커맨드 창입니다. 우리가 이제 사용을 많이 해야 될 이 메뉴 화면이 바로 어때요? 커맨드 매니저라는 창이고요. 명령어 창이다. 그래서 아이콘 그림을 클릭해서 명령어를 준다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 아래쪽에 나와져 있는 4번, 여기 설명이 나와 있네요. 컨피그레이션 매니저, 속성 설정, 그 다음에 프로토타입 설정, 그 다음에 디자인 트리 안에 어떻게 작업이 되어 있나. 첫 번째는요, 이 작업의 제목, 두 번째는요, 기준면, 세 번째는 작업 구성.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해 가셨죠? 자,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